자, 여기서 중간값을 구하고자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김대한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과제물 이 네 과목 중에서 중간값은 가운데 값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답 나올 자리를 클릭을 하고 눈을 치겠습니다. 눈을 치고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로 M자를 눌러보세요. M. 소문자로 해도 되고 대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median이라는 함수가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median하고 가로 열고까지 나타났죠? 자, 그러면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범위죠? 여기 B2부터 네 과목 E2까지 이렇게입니다. 요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엔터. 80이 나왔는데요. 중간값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의 값을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값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가 있다. 그럼 이 값 데이터가 5개죠. 5개. 5개였을 때의 중간값은 이 자리입니다. 그죠? 5개 중에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게 딱 이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3이 중간값인데 짝수에 있을 때는 그죠? 여기서 1부터 4까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을 때는 달라요. 요렇게 4개가 있을 때는 요 값하고의 요 값 빨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의 이거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이 두 개의 평균. 아시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럼 평균값을 구해볼까요?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평균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미디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까지 엔터 치면 3 맞죠? 중간값이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디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데이터는 여기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때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2.5가 평균값이죠. 왜? 2하고 5하고 더하면 5가 되죠. 그거에 2로 나눠야잖아요. 이 두 개의 평균값이 2.5가 맞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그러면 요것과 요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이거. 중간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운데 있는 값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정리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렬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가장 작은 게 75잖아요. 이 영어. 75, 그 다음 큰 거 80, 또 80이고 85잖아요.
이렇게 정렬한 상태에서의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죠. 이 두 개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80이 맞는 거죠. 이민국도 지금 이 상태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 가운데 값이니까 이 두 개에 대한 평균이구나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렬을 하니까 70이 맨 먼저잖아. 70, 60, 70, 75, 80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에 대한 평균 값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도 가장 작은 게 60이고 그 다음에 80, 90, 100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상태에서 짝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짝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평균인 거예요. 이렇게 홀수계가 나타났을 때는 데이터가 정 가운데 있는 거 중간값이 3이 돼버리는 건지만 짝수계일 때는 그 두 개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요 값하고 똑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진짜 맞는가 확인해 보려면 요 데이터에 대한 요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면은 이 답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답이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 데이터를. 자, 여기다 눈치고 에버리지 하면 되겠죠. A, V까지. 에버레이지 구하는데 요거죠, 요거. 이렇게 두 개에 대한 평균이란 말이에요. 두 개에 대한 평균. 엔터 쳐볼까요? 자, 요 값하고 똑같죠? 이거 잡아 끌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요 두 개에 대한 평균이 중간값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요 답이나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중간값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엑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알지 보통 그냥 중간값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라운드인데 이거 예제 불러와야죠. 교재 62쪽에 삼각함수입니다. 자, 불러오시는데 최근 항목 이제 사저보기 눌러서 뭐를 구하냐면요. 요 파일이에요. 지금 강호구님 잘 보세요. 파일 이름이 요거란 말이에요. 유형사 수학 삼각함수예요. 수학 및 삼각함수. 빨리 메모하시고 불러오세요. 파일 이름 요쯤에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라운드 맨 아래 보면 시트가 보일 겁니다.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썸 이프, 썸 프로덕트, INT까지 이렇게 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라운드라는 거는 무조건 반올림이라는 뜻입니다. 반올림. 반올림 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결과를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는 치고 R5까지만 입력을 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고 라운드 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요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따당 더블 클릭을 하고 반올림을 하는데 넘버가 텍스트입니다. 얘입니다. 콕 찍어주면 A2 셀에 있는 값을 어떻게 반올림하느냐 컴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1이라고 했네요. 1. 그죠? 1.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엔터 쳐볼까요? 자, 그죠? 1, 2, 3, 4, 5, 6.7 여기서 반올림 돼서 7이 된 거죠. 한째 자리까지 딱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넌 치고 RO 치면 라운드가 있죠. 더블 클릭. 다시 요 데이터 클릭해야 됩니다. 요 자리. 컴마를 해주고 다음에는 2라고 했네요. 2. 둘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자리 표현하면 여기서 반올림해서 6, 8이 되겠네요. 엔터. 자, 6, 8 나왔죠. 이겁니다. 세 번째 예제는 세 자리 수입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넌 치고 R로 이성희님 지각하셨네. 지각하신 분이 오늘 두 분입니다. 다시 RO 입력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는 얘죠. 예, 클릭해주고 컴마 3이라고 쓰겠습니다. 소수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이 소리입니다. 엔터 치면 보세요. 여기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거잖아요. 반올림 요건이 안 되면은 반올림이 안 되는 거죠. 반올림 요건이 0.5 이상, 0.005 뭐 그 5 이상 돼야 반올림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가 뭔가 볼까요? 1.2. 여기는 원래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마이너스 1을 쓰는 경우에. 자, 이때 재밌는 게 있어요. 요 1, 2, 3, 4, 5, 6, 1, 2, 3, 4, 5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자, 넌 치고 RO 하세요. 라운드 더블 클릭을 하고 요 데이터를 컴마 이제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썼습니다. 소수점이 마이너스 2를 썼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엔터 쳐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첫째 자리를 0으로 해주는 거예요. 0으로. 그러면서 반올림이 돼버렸죠. 여기서. 이거를 0으로 하고 반올림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첫째 자리에서 이렇게 4, 5는 돈이 환산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5, 0으로 쳐주는 거죠. 또 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데이터를 책에는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거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붙이기. 또 여기도 놓고 붙이기. 반짝거리는 거 ESC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는 마이너스 2를 해보자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 그냥 1, 2, 3, 4, 5 딱 치세요. 그냥 복사하기 뭐는 치면 되겠죠. 치고 해보겠습니다. 자, 는 하고 RO 하겠습니다. 라운드 더블 클릭. 이 데이터 클릭해야죠. 컴마 마이너스 2 하겠습니다. 그럼 자릿수가 뒤에 두 자리가 0으로 변한단 말이죠. 엔터 쳐보세요. 자,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직접 반올, 이게 여기서 자릿수면 4, 여기서 반올리면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반올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4기 때문에 반올림이 안 돼서 그냥 1, 2, 3이 된 거예요. 자, 하나 마저 더 해보겠습니다. 는 치고 RO 라운드 더블 클릭 여기 이 데이터 12345 데이터를 컴마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셋째 자리까지 0으로 환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터.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이거에 했는데 소비자한테 돌려줄 때 이렇게 되면은 돈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족하잖아요, 얘가.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잖아. 그럴 때는 이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옆에다 한번 해볼까요? 는 하고 RO 칩니다. 이때는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라운드 업이라는 거는 반올림 요건이 안 되더라도 그냥 반올림이 시켜버리는 게 업이에요. 다운은 반올림 요건이 되더라도 반올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운. 그 자체입니다. 자, 라운드 업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데이터 클릭하고 컴마 마이너스 3을 써줘야 되겠죠. 자, 엔터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이 돈을 받는다. 국가로부터. 그럼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손해잖아. 받는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세 자리까지 공으로 하되 요렇게 해준다면은 받는 입장에서 그래도 손해는 아니죠. 올려서 준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아주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을 보겠습니다. 아래 시트 보세요. 라운드 다운이 이 자리에 있네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금방 설명했으니까 아주 쉬워요. 자, 이 데이터입니다. 1, 2, 3, 4, 5.6789 똑같은 데이터네요. 는 치고 이번에는 RO 해서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클릭하고 컴마 교재는 어떻게 했나요? 3부터 했네요. 세 번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표현했다. 엔터.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수점이 6, 7, 8, 9 넷째 자리였는데 셋째 자리까지 하는데 원래는 6, 7, 9가 나와야죠. 여기서 반올림 요건이 되니까. 그런데 다운이라는 이 함수를 썼기 때문에 반올림이 안 되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이런 때는 다운을 쓴다 이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수수 첫째 자리까지 하면은 원래는 라운드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0.7이 나와야 답이죠. 반올림에서 첫째 자리니까. 근데 다운을 쓰게 되면 그냥 6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해보면 되겠죠. 는 치고 R로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을 하고 이 데이터 클릭하고 컴마 1을 썼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한다 이 소리입니다. 엔터 보세요. 그죠? 라운드로 썼으면 이 자리가 7이 나와야 되는데 다운을 썼기 때문에 6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예제는 는 하고 R로 라운드 다운 이 데이터 클릭하고 컴마 이제 소수 이하 자리수 0을 써주게 되면은 소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냥 정수값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 라운드라는 함수를 썼으면은 여기가 6으로 나오겠죠. 끝자리가 반올림이 되니까. 그죠? 근데 다운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 이제 마이너스 값을 할 때 쓴 예제입니다. 맞아. 는 치고 R로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클릭하고 컴마 마이너스 1을 썼습니다. 그럼 첫째 자리를 0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다운을 썼기 때문에 반올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1, 2, 3, 4,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썼으면 반올림이 돼서 여기가 5, 0이 되겠죠. 5, 0. 다운을 썼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죠. 자, 요 예제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라운드 업이 이 자리에 있죠. 라운드 업 클릭을 해서 이것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던 치고 RO 이번에는 업입니다.
라운드업 더블 클릭 이 데이터 클릭하고 컴마 3을 했네요. 3. 그럼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아, 이거는 뭐 업을 안 썼더라도 6, 7, 9가 되겠네요. 반올림이 돼서. 그죠? 근데 이 데이터 가지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죠. 반올림 요건이 되니까 얘는 그냥 라운드로 해도 똑같죠. 업을 안 써도. 그럼 이 데이터를 살짝 고쳐볼까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요. 맨 뒷자리를 한 뭐 3 써볼까요? 3을 쓰게 되면은 반올림 요건이 안 되죠. 얘는. 그렇잖아요. 엔터 쳐볼까요? 그래도 반올림 요건이 안 되더라도 반올림 시켜버렸잖아요. 이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이 데이터 가지고 실습하면은 교재가 좀 생각을 덜 한 거죠. 예? 다 반올림 요건 되는 거 가지고 실습하니까 별로 의미 없죠. 얘는. 반올림 요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해야 실습이 되는데. 자, 이거 고치겠습니다. 데이터. 예를 들어서 반올림 요건이 안 되는 거 2 써보겠습니다. 6, 2, 뭐 3, 4 이렇게 해볼까요? 점 6, 2, 3, 4 고쳐놓고 뭐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none 하고 RO 라운드 업입니다. 더블 클릭. 요 데이터 제가 고쳤으니까 컴마 얼마를 했나요? 1을 했네요. 1.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반올림 둘째 자리에서 2니까 반올림 요건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을 시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7이 나오겠죠. 답이 7.7 엔터 쳐볼까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겁니다. 자, 이 데이터도 뭐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맨 뒤에 거를 고치겠습니다. 데이터를 2라고 할까요? 그래서 맨 끝자리를 요즘에 뭐 1원짜리 돈이 안 쓰니까 얘를 0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면은 40 하면은 손해니까 얘를 50으로 만들어 단 얘기입니다. 50원으로 끝자리를. 그랬다면은 자, none 하고 RO 라운드 업 요 데이터 클릭하고 컴마 마이너스 1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가 끝 첫째 자리가 무조건 0으로 되는 거예요. 0으로 되는데 원래는 반올림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40으로 나와야 되는데 업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50이죠.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제 좀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이 교재만 보고 나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대한민국 한글로 써 있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네요. 자, sum if입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해 보면 이미 총점이 구해진 sum 함수가 보이죠? 요거 세 과목 다 더한 점수가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보이고. 그럼 여기서 sum이라는 거는 합을 구하는 거고, 그 전에 if만 배웠죠. if라는 건 조건에 맞는 것만, 참인 것만 어떤 결과를 얻는 게 if였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합성되어 있는 함수란 말이에요. 더하긴 더하는데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더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세 개를 무조건 더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고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에서 이 조건은 뭔가요? 고학년 여기 있네. 고학년이 이쪽에 있네요. 고학년이 여기에 얘도 고학년, 여기도 고학년. 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을게요.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데 이것도 표현할까요? 요렇게 합을 구하는데 고학년만 여기 고학년이 있어요. 그죠? 고학년만 제가 빨간색 했잖아요. 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컴퓨터가 이거 기가 막힌 함수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고학년이 이렇게 해서 저처럼 빨간 색깔을 해놓고 이것만 또 계산기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이것만 합을 다 셀마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뭐 5개밖에 안 돼서 뭐 금방 하겠지만 이게 5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개. 그럼 500개 중에서 고학년만 다 골라내야겠네요. 그죠? 500개 중에서 고학년만 다 골라내. 한 100개 고르겠죠? 골라서 그것만 계산기 두드려서 더하든가 아니면 엑셀로 썸 함수로 구하든가 그러겠죠. 그런데 썸 if를 사용하게 되면 요것만 골라서 딱 얘가 더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엑셀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얘만 빨간 색깔인 고학년만 더해준단 말이에요. 찾아서.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더 해보죠. 넌 치고 SU까지 입력을 해보세요. SU. 그럼 sum if란 말이에요. 계속 설명하지만 sum은 더하는 함수고 if는 어떤 조건을 걸어주는 함수였죠. 지난번에 if. 두 개가 합성된 함수란 말이에요.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엔터.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에 range가 범위라고 그랬죠. 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예요? A 고학년이 있는 범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A2부터 여기까지 이 중에서 고학년을 찾아내겠죠. 컴퓨터가. 그죠? 이게 데이터가 많다면은 쭉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지금 range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컴마를 하는 순간 다음에 얘를 하라고 나옵니다. 이 크라이테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고 한글로 고학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중 따옴표 이렇게. 이게 조건이에요. 고학년만 그죠? 컴퓨터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학년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고 컴마 다음에는 sum range라고 나왔습니다. 합이 나올 범위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됩니다. 그럼 합이 나올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이 범위 중에서 고학년만 찾아서 더해준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죠? 엔터. 760이 나왔습니다. 암산을 해봐도 3, 6, 760 딱 맞죠? 그죠? 요 빨간 색깔만 더해준 거죠. 즉 고학년만 찾아서 더해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다 밑에다 저학년만 그러면 합을 구해볼까요? 지금처럼 이건 고학년만 했는데 요거 205하고 290이 더하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하고 SU 영어로 SU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sum if 보이죠? 더블 클릭.
자, 범위가 저항연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컴마를 하고요. 조건은 따옴표를 해서 여기다가 저항연이라고 한글로 써야 됩니다. 저항연. 글씨가 틀리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저항연 여기서 뭐 한 칸을 띄워도 안 되고요. 똑같아야 됩니다. 저항넌이라고 쳐도 안 되고 글씨가 하나로 틀리면 못 찾죠. 컴퓨터가 똑같은 게 없으니까. 다음에 썸 렌즈는 여기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엔터 치면 답이 납니다. 자, 맞죠? 495. 요거 두 개 더한 게 495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복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ESC는 반짝거리는 해제되죠.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저자라고 딱 고치면은 저학년 학생의 총점의 합계. 그래서 똑같이 이 서식도 나오죠. 여기까지. 이게 sum if입니다. 이게 760이었죠. 여기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요 고학년 대신에 여기를 싹 지우고요. 요렇게 해도 되긴 돼요. 딱 지웠습니까? 여기 고학년이 있는 요 자리를 클릭을 해도 답은 똑같아요. 어차피 A2 속에는 저 고학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건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이건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A2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만약 잘못해서 저학년이었다 새로 고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고치면은 답이 안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이 좀 어려운 문제네요. 64쪽부터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죠?